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그룹 공식이 이제 블로그 회사 홈페이지에 팝으로 떠 있죠. 뉴웨이브 전략으로 피칭데이 관련되는 부분 개최 소식이 있습니다. 흡수합병 이제 생명각 대신에 HLB 사이언스 관련되는 부분에서 합병 실익 관련되는 부분 기사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오늘 주가는 이제 전일 대비 종가 대비해서 약보합세인 38,850원에 정규장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 HLB 뉴웨이버에서 첫 번째 피칭데이 관련되는 개최 소식이 있는데요. 9월 22일부터 어제부터 해서 10월 13일 동안 진행되는 어떤 부분입니다. 자, 그룹 공식 블로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바이오 의료 분야에서 함께 성장할 혁신 파트너, 이 피칭데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투수가 이제 포수한테 공을 던지듯이 투자 이제 대상자들한테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PT를 일종의 이제 오디션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설명을 잘하면 이제 투자를 같이 해서 파트너로 뭐 성장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집하는 분야가 의약품 관련해서 신규 이제 모달리티 플랫폼, 난치성 암질환, 자가 면역 질환, 리보세란이 병용 가능한 이제 모달리티 플랫폼. 그러니까 스타트업 이제 바이오텍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에 만족하게 되면 기존의 HLB가 M&A 중심이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확장시키는 새로운 혁신의 물결이다. 이렇게 이제 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 기간이 어제부터 해서 다음 달 13일까지 신규 모달리티라고, 이 모달리티는 결국 이런 거죠. 그 치료하는 어떤 경로를 이제 어떻게 따지느냐. 예전에는 뭐 경구형이 있다면 뭐 최근에 주사액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주사제구로 갔다가 이제 최근에 뭐 ADC라든지 이중항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의 어떤 방법들 자체가 바뀌는 부분들을 이제 뭐 모달리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암 관련해서 난치성 암질환, 자가 면역 질환까지 확장.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조금 이제 특징적이죠.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에는 저분자 함물질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병용 가능한 모달리티 플랫폼. 플랫폼은 뭐 ADC 플랫폼이 있고, 그 다음에 뭐 SG 제형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모달리티를 고려 가능하고, 작용 기전을 고려했을 때 병용 효능을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리보세라님의 어떤 효능과 부작용이 작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합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 다음에 단독 약효 검증 약물 물질. 그러니까 이제 인비보라고 하는 말은 이거 뭐 라틴어인데요. 이 생체 내 사람 몸 안에서 뭐 약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완료돼 있는. 보통 이제 실험실에서 몸 밖에서 하는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인비트로라고 하죠. 인비트로. 약물을 개발할 때 인비트로에서 어느 정도 이제 되었을 때 사람한테 이제 임상을 해서 이제 그게 이제 효능이 있으면 인비보에서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인비트로에서 효과가 있어도 인비보에서 효과가 없는 약물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인비보가 되었다는 말은 단독으로 약효가 검증이 뭐 완료되어 있는 뭐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대 조건은 초기 스타트업에서 이제 시리즈 A 지나서 시리즈 B 정도라 됐다든지 창업 후 7년 이내에 완벽한 뭐 초기 스타트업은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투자를 유치했던 부분에 오픈 이노베이션 뭐 투자 관련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 내용은 초기 단계의 투자 집행, 후속 투자는 선별 지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비임상 전주기, 사람에게 이제 임상하기 전 단계, 세포라든지 동물 쪽에 하는 걸 이제 비임상이라고 하잖아요. 동물 쪽에 했을 때도 뭐 인비트로나 인비보 관련되는
외선 관련, 그 다음에 뭐 빔상에서는 독성 관련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여기서 어느 정도 효과를 봐야 사람에게 이제 투여하는 임상으로 가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R&D 쪽에서는 공동적으로 이제 뭐 빅파마도 공동 개발을 많이 합니다. 임상 단계에서부터. 그 다음에 뭐 그 프루브 오브 컨셉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있는 부분들이 실제 임상을 통해서 데이터 값을 내면 이 프루브 오브 컨셉 관련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그 가치 약물들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뭐 기술, 네트워크, 인프라 관련되는 부분에 지원들을 하면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보통 이제 빅파마가 이제 하는 부분을 HLB 그룹도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사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오늘 많이 나왔는데요. 오픈 이노베이션은 자체적으로 R&D를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이제 유망한 어떤 파이프라인이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기술력 가진 부분들을 도입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혁신 아이디어와 협력 파트너를 찾기 위한 전용 오픈 이노베이션 홈페이지까지도 선을 보였다. 그래서 10월 13일까지 피칭 데이를 한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뭐 도전적인 어떤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흡사병 관련해서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400억 관련되는 부분 주식 매수 청구권 금액이 넘어서 안 됐는데 HLB 사이언스 관련되는 흡수합병 관련되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죠. 생명과학과의 흡수합병이 무산된 이후에 HLB 사이언스 합병이 났고 여기는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의 어떤 상한선 같은 부분들도 제한을 하지 않기 때문에 흡사병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뭐 포텐셜은 높아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경영 효율화 차원에서 사이언스가 진행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대표적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뭐 치매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이라든지 지금 이달 말에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는 그 폐혈증 관련되는 부분 이런 이제 주요 파이프라인이 펩타이드 치료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협업을 통해서 폐혈증 치료제 미국 이상 관련되는 부분도 이제 도전하겠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1B와 2A를 동시에 뭐 진행하는 부분 IND 신청을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내년 1월에 합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소규모 이제 합병 관련되는 부분을 공고하고 11월 달에 이제 이 사회를 최종 이제 확정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HLB 입장에서는 전체 주식 수의 10% 미만이기 때문에 주총은 개최되지 않고 이사의 결의로 가름되는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합병 비율 같은 경우에는 HLB 사이언스도 코넥스에 있기 때문에 주가를 통해서 하는데 1대 이제 0.04니까 사이언스 주식 뭐 100주 정도를 들고 있으면 뭐 HLB 주식 4주를 받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HLB 사이언스는 HLB 글로벌의 자회사입니다. 근데 글로벌이 이제 사이언스를 떼어주는 거죠. HLB 쪽에. 신주의 지분율이 0.6%에 불과하기 때문에 HLB 지배구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HLB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CRA를 맡고 최근에 이제 7월 달에 타이베이 미팅 이후에도 추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주가가 그때 당시 대비해서 30% 이상 빠져서 시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동성 효과를 전혀 못 보는 상태에서 플랫형으로 조정을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나왔던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400억 상한선을 초과했기 때문에 이게 주가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것 때문에 안 됐던 부분이고 한 달 만에 사이언스 합병으로 방향을 선회한 가장 큰 이유는 낮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합병을 재추진했다가 무산될 경우에 시장 신뢰에 타격을 계속 이제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정도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매수 청구권 관련되는 부분에서 계약 해지 조항을 따로 이제 설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소액 주식 509만 주에 대해서 모두 주식 매수 청구권이 행사된다 하더라도 한 86억 정도만 있으면 합병이 되기 때문에 이제 리스크가 좀 낮아져 있는 거죠. HLB의 지금 현금 수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사이언스의 이제 파이프라인의 도입이 대비해서 뭐 들어가는 돈들은 이 정도니까 HLB 입장에서는 뭐 긍정적인 입장인데 사이언스 주주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성토가 나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사이언스 이제 합병에 따라서 재무 구조도 이제 크게 변화는 없어요. 왜냐면 사이언스가 뭐 매출을 내고 있는 어떤 부분이 아니고 규모가 큰 어떤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이언스 내부적으로 이제 임직원도 9명 정도, 그러니까 큰 규모의 뭐 인건비 관련되는 부분도 뭐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엘레바와 시너지를 통해서 요 DDS052P 관련되는 부분에 임상 이상 관련되는 부분에 지금 디자인을 뭐 준비 중인데 협업 관련되는 기대감이 오히려 좀 나올 수 있는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오늘도 시장은 대용주, 특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 흐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약세 흐름인데 종목 수로 보면 거의 한 70% 정도는 주가는 빠지고 있는데 일중성이 이제 들어가는 종목들 중심으로 올라가 있는 부분들이죠.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보시게 되면 오늘 셀트리온이 오랜만에 강하게 좀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바이오 쪽에서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늘 조금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고, 올릭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흐름이 나쁘지 않고, D&D 파메틱 같은 경우는 어제 시간에도 강한 흐름들을 삼천당 제약하고 보이면서 최근에 이제 뭐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 강세 흐름들이 계속 있죠. 근데 이런 어떤 흐름에서 HLB는 일단 뭐 수급상에서 굉장히 지금 소외를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도 분봉상으로 보면 아침에 39,350원, 이제 장중에 38,000원대까지 밀렸다가 약보합권, 약보합세 정도로 이제 종가를 마쳤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기관 외국인들의 매도세, 거래량은 이제 뭐 여전히 100만 주 언더이기 때문에 오늘도 공매도 쪽 관련되는 부분에 신한, 한국 이쪽에서 이제 매수세고요. 그 다음에 매도 쪽에서는 JP, 뭐 메릴린치, 모건스탠리가 매도를 하고 있고, 뭐 이 미래셋이라든지 키우면 다 이제 당기니까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수급은 아직은 여전히 들어오고 있지 않으면서 공매도와 단기 어떤 흐름들 정도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일 이평선에서 좁은 등락을 한 3주째 하고 있으면서 스퀴즈되어 있는 볼린저 밴드의 어떤 방향성에서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고, 다만 이제 거래량이 좀 늘었다는 부분들, 그 밑단에 내려가면 거래량이 일정 부분 들어온다 정도만 확인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어떻게 이제 잡는지 모습의 어떤 캔들이 나올 때까지는 뭐 좀 기다려야 되는 어떤 상황의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 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입장 문의는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열 종목에 관련되는 설명은 이어지는 영상에서 살펴봐 드립니다.